가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어제의 장은 장 초반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슈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다가 장 중반부터 회복을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국장이 장 마감이 되기 한 3, 40분 전에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국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방산주인, 스페코, 빅텍,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 제가 좋아하는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막 갑자기 오르면서 국장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한번 관전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국장 떡감 매매는 이미 다 매도한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국장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나. 헤즈볼라는 대한민국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스닥 선물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내려가긴 했으나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우리 국장만 쓸데없이 모든 세계적인 이슈를 다 신경 쓰면서 미리 선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은 무조건 단타입니다. 국장에서 장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슈를 혼자서만 다 신경 쓴다.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박스권만 형성하는 국장. 슬프네요. 어쨌든 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면서 미사일을 쐈는데 다윗의 물맷돌로 요격을 했다. 요격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미사일을 요격을 한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그래서. 나우. 공포지수 체크했습니다. 66. 어제 장이 올랐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어제 장 마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선물이 약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공포지수는 살짝 더 오른 66. 익스트림 그리드 한번 가야죠. 브레이크옵션. 우리의 부흥 매도 타이밍은 계속 귀에 못 박히듯이 말씀드리고 있죠. 0.70 이하를 보여줄 때다. 장중에도 0.70 이하를 가끔씩 보여주긴 해요. 그때 부흥 매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감 기준으로는 0.72. 더 내려가야죠.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현재는 여기 구간이다. 적극적인 상당한 물량을 매도할 타이밍은 나스닥과 미국 주식이 더 오르면 그때 한다. 오늘의 주요 일정으로는 K 배터리 쇼가 개막이 되었죠. 관련 주식들은 이미 어제 선반영을 모두 끝내고 국장의 특기 있죠. 선반영. 이슈가 터질 때는 이미 재료 소멸이다. 이런 어이없는 국장의 행태. 어쨌든 간에 메타 커넥트 VR AR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나오죠. 미국 8월 건축 승인 신규 주택 판매. 이 신규 주택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현재 미국 주식의 화두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려면은 이 신규 주택 판매가 좀 많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전은 739, 예보는 699. 이 예보가 이전보다 낮죠.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예보가 699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전부 반영되어 있다. 주식시장은 이미 나온 재료들은 모두 반영을 한다. 앞으로 나올 상황도 반영을 한다. 하지만 현재 실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금일 11시에 발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만약에 실제가 예보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크게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라의 예상치도 한번 봐야죠. 노무라는 700으로 거의 예보와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 노무라가 좀 맞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와서 현재 좋은 추세인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굵은 검정색 선 19,900 라인. 어제 다행히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19,900을 넘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넘긴 거죠. 7월 달에 넘기고 그 두 달 만에 거의 한 두 달 만에 19,900 라인을 넘겼죠. 하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은 또 좋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19,900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항선은 이 검정색 선이 저항이었어요. 그동안 강한 저항선은 강한 지지로 발현될 수가 있다. 오늘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이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내일부터라도 다시 상방으로 돌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론자니까요. 나우 환율 좋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급락을 하고 미국 주식이 올랐으니까 환율은 반대급부로 급락을 하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내림에 따라서 다시 올라주는 모습. 환율과 주식은 약간 반대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상향 차트로 아직까지는 돌리지 못하고 있다. 롱을 계속적으로 홀딩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어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검정색 라인을 넘겨주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다시 우상향 차트로 돌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진짜 강한 저항선, 파란색, 고점을 이은 강한 파란색의 저항선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깬다고 하면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스를 단기적으로 보고 추매를 한번 할까? 물론 저는 속스를 갖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속스를 단기적으로 보고 추매를 한번 할까? 좀 그런 생각도 지금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도 다시 추세적으로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속스 X 반도체 1배도 일봉의 일목균형표를 돌파할랑말랑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봉의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속슬도 일목균형표 밑에 이 저항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좀 더 먹을 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제 상당히 좋았다가 좀 장초에 급락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십자도지로 마무리를 해줬다. 십자도지가 좀 빨리 나온 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라색 상방 추세선을 따라서 아주 이쁘게 추세를 그리고 있다. 내려준다 하더라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홀딩의 개념이죠. 5일선을 이탈해도 홀딩의 개념입니다. 저는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QQQ 어제는 망치 캔들이 나왔죠. 상당히 좀 좋은 캔들이죠. 망치 캔들은. 영망치 캔들은 좀 좋지 않은데 이 망치 캔들은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프리장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5일선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 일단은 오늘 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저는 뭐 홀딩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과매도의 상황, SQQQ도 스토캐스틱 과매도의 상황. 조만간 약간의 롱의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타이밍이 되었죠. 하지만 이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롱의 단기적인 조정이 있느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롱이 딛고 올라서서 다시 갈 수 있느냐, 그때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완연한 스토캐스틱 과매도의 상황, 롱을 일단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되 부분 매도의 기회를 살짝 엿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키움전사의 일간수면서 뭐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일단 속스 S 1위고요. 속슬 2위. 혼돈의 장이네요. SQQQ 3위. 현재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다. 키움전사가 숏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의 계좌를 급락하지 않게 방어를 해주고 있다. 코인의 공포지수 드디어 왔네요. 59. 탐욕의 구간. 코인이 최근 들어서 반등을 많이 해주면서 탐욕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봐야죠. 코닐의 차트. 코닐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한 좀 급락이 나오다가 그래도 장 마감쯤에는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 코닐이 추세를 돌리려면 캔들이 21선 위에 있을 것. 그리고 21선이 하늘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 이때처럼요. 21선이 하늘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이때는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섰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21선은 하방의 추세라서 반등에 실패하고 실망 매물로 추가적인 대하락이 나온 것이죠. 좀 더 기다렸다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약간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너무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느낌입니다. 21선이 하늘로 꺾이면 매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유일하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코닐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 MSTR이나 다른 여타 코인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코닐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이 단기적으로라도 상방으로 꺾이면 크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코닐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마라의 차트. 마라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보라색 상승 추세선을 여전히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다. 홀딩. MSTR. 제가 뭐 엊그저께 MSTR을 조금 샀는데 지금 현재 좀 괜찮은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를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와도 빨간색 상승 추세선만 이어간다고 하면 저는 뭐 홀딩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횡보를 하는데 미세하게 캔들이 올라가고 있다. 오늘 좀 조정을 주더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양봉을 보여주면 여전히 단기적인 상방의 추세이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때의 금액을 캔들이 넘어간다고 하면 여기를 돌파해 준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현재 볼린저 밴드를 여전히 비비면서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일목균형표를 돌파만 해주면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홀딩하고 있고요. 더 시저스 멤버십 자신이 장투의 성향이다.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오늘도 뭐 단타를 성공했죠. 저는 시저스 UGT에 가입을 해주시면 소소하게 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장교 멤버십에도 몇 가지 알트코인들을 같이 매매하면서 단타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물론 장교 멤버십 분들은 단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심심하실까봐 장교 멤버십에 단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시저스 구독자 모임은 무료고요. 텔레그램에서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좋은 정보를 나누려고 만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을 하는 게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워렌 버핏이고요. 오늘 현재 풀이장 상황이나 나스닥 선물이나 현재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도망갈 생각은 1도 없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지켜보다가 매수를 받아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저녁 맞으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